오늘도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중파동 상승 2파가 시작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카본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19일 한국카본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33,000원에서 41,000원으로 올렸다. 최강식 연구원은 한국카본의 2분기 영업이익은 31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의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며 한국신소재 합병 효과에 이어 비본행제 부문 선전과 함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부문에서도 원재료비 하향 안정화 등에 힘입어 실적이 양호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예상한다며 2022년까지 조선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상되지 않았던 본행제 가격이 2023년부터 일부 회복했을 것으로 가늠되는 가운데 2023년 수주한 본행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2028년 납기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한 데다 2029년 완공 터미널을 위한 대규모 LNG선 발주가 올해 연말에 예정돼 있다면서 지금이 하반기와 연말에 LNG 사이클에 올라탈 투자 적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1,047억 원에서 1,302억 원으로 24%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1,051억 원에서 1,156억 원으로 10% 상향했다. 신영증권은 14일 한국카본에 대해 한국카본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고 재료비 절감과 액화천 연가스 관련 호재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상향했다. 엄경아 신영증권연구원은 한국카본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한 2,31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0% 늘어난 311억 원을 기록했다라며 1분기에는 기존 계획상에 없는 추가 물량 건조 요인이 있었지만 이번 분기는 그와 같은 일회성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매출액과 영업마진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엄연구원은 향후 1년 이내 제조 물량 단가는 상승세, 고매출, 고마진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사의 달성 이익률이 상향 안정화된 데는 폴리우레탄의 핵심 연료인 MDI 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재료 가격의 하락 영향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과거에 바스프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재료였으나 아시아의 수급지를 늘린 덕분이라며 국내 조선업체들의 카타르 LNG 프로젝트, 인도가 1차 물량에서 2차로 넘어가는 물량이 제조되면서 LNG 화물 창용 본행제의 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료 가격 하락 효과로 하반기에도 고수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수익성 상향 조정과 역대 최고 매출 기록에 따른 배수 상향 조정에 기반을 두고 한국카본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33,000원에서 37,000원으로 상향한다라며 화재 사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앞으로 늘려놓은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기 위한 수주 물량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지난 23년 7월 한국카본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직물, 프리프레그 제조기업인 한국신소재를 흡수합병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카본은 LNG 수송용 단열재, 핵심자재 및 건축 단열재, 항공 및 방산용 소재 등을 생산하는 한국신소재의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제조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LNG 운반선용 본행제를 생산하며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기자재뿐만 아니라 탄소섬유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합 소재를 개발하여 항공우주, 철도, 건축 등 친환경 경량화 소재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조선기자재주들이
연일 상승 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조선기 자재주로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분류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작년 7월경의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이 시작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파동 상승 3파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락 파동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파동 하락 3파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파동 1파가 끝나고 중파동 2파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이기에 지금 들어가서 중파동 2파 전체 구간을 먹고 나오면 됩니다. 중파동 2파에서는 중파동 상승 1파의 고점을 갱신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중파동 2파의 조정 구간이 등장할 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황금 타점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히 테마선을 아랫꼬리로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예상 못한 급등이 나왔네요. 이렇게 타점을 잘 잡아내면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급등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5일선이 깨진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소파동 상승 3파도 끝난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도 타이밍에 적절하게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표시들을 지우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차트를 처음 마주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돈이 들어왔습니다. 주포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장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주포놈이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타점이 나오면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주포놈이 악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늦게 따라붙은 개미들이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차후에 과대 낙폭에 대한 이해란 주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을 절대 개미들이 만들 수 없듯이 과대 낙폭 내지는 급락도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주포의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포놈은 왜 이런 급락을 만드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개미털기입니다. 자전거래로 투매를 유도하여 개미들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미를 터는 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미들이 지치게 해서 조금씩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을 뚝뚝 떨어뜨려 개미들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과대 낙폭이 있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거의 상승 초입까지 주가를 쭉 빼버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격 조정의 경우에는 도지 캔들이 뜨거나 양봉이 뜨면 반등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급락에 가까운 과대 낙폭이 나오면 역시 양봉이 뜰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인위적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고 주포놈이 반등을 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과대 낙폭 후 반등하는 자리,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사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일명 낙주 매매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진짜 이 새끼는 악질이네요. 개미를 털 때는 자비가 없는 놈입니다. 마지노선까지 깨어졌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이 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깨어지면 오히려 기뻐해라.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노선이 깨어진 후 큰 오빠 캔들 2개가 연속적으로 뜨면서 타닥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가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과대 낙폭입니다. 이중 삼각수렴처럼 이중 과대 낙폭도 아주 중요한 세력의 핸들링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개미들을 2번 털고 나서 본격적으로 치고 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중 과대 낙폭 후에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파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파동으로 보면 상승 3파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2파의 조정 구간이 아주 심하게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포의 핸들링에 따라 조정 구간이 예상외로 깊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으로 쭉쭉 치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과정에서 맥점이 된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파동 상승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중파동 상승 2파의 경우에는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중파동 상승 3파의 자리는 주포놈의 핸들링이 어렵게 나왔기에 타점을 잡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중파동 상승 2파가 시작된 자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대해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파동 상승 2파의 상승 구간이 끝나고 상승 2파의 조정 구간이 등장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중파동 2파가 일단락되고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된 것으로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이 차트를 발견한 많은 사람들은 매수 타점을 잡았을 것입니다. 소파동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파동 하락 3파가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오빠 캔들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끼는 악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미가 진화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세력은 진화한다. 표시들을 다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놈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처럼 하다가 반복해서 주가를 패대기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대시세에 초입이 됩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를 미리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차트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중파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함입니다. 중파동 3파가 시작된 시점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질적인 주포놈이 핸들링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놈의 핸들링을 역으로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트는 주포놈과의 머리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놈의 의도는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빨간 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미들을 신나게 털어내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주가를 부양시킨 것입니다. 빨간 원 부분의 과대 낙폭을 보면 인위적인 핸들링이 느껴집니다. 제가 마지막 골파기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빨간 원의 과대 낙폭에서 마지막 골파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골파기 이후 반등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는 진화하는 주포의 핸들링이란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것이 많은 차트입니다. 마지막 골파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N자형 파동입니다. 고점에서 이런 자리가 나오면 치고 가는 자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자리가 나온 종목들을 몇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STX 엔진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 ADM입니다.
역시 N자형 파동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형 엠택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고점에서의 N자형 파동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전고 돌파가 나오는 신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큰 오빠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급반등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돌파의 디딤돌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디딤돌 캔들입니다. 이 캔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국 카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N자형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디딤돌 캔들이 떴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쭉쭉 치고 갔습니다만 이제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고점에서 큰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새끼의 핸들링 패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큰오빠 캔들이 연속으로 3개나 떴습니다. 과대 낙폭이 인위적인 개미털기 구간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미를 털고 급반등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따라 붙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전고 돌파 이후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치고 가는 자리는 전고 돌파 이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2번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폭은 그리 크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계속 치고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반등에 성공하여 전고 돌파가 나올 분위기입니다. 이 차트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차트입니다.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주포의 핸들링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